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승만입니다. 드디어 2010년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차원에서 2010년 1월 방송은 저희 집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 들어온 게 있으니까 뉴스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변화되는 모터사이클 관련되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기존에 그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 면허를 2010년부터 취득한 사람은 이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한다,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혼란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2009년 한 12월 정도 때 이제 면허책이 2010년에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이제 자동차 면허를 땄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50cc 미만의 배기량을 갖고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이제 등록, 그러니까 번호판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면허 시험 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현 면허체계,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를 따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같이 부여를 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났지만 어떤 법 조항이 시행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월 중순경에 법 이렇게 제정을 두고 또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2월 말 정도가 돼야 그 법에 진짜 정말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010년 1월은 너무나도 혹독한 그 추위가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들한테 정말 이게 쥐약인데요. 저도 그 라이딩 테크닉 연구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바이크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그냥 세워놓고 계속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시동 걸 엄두도 안 냅니다. 그래서 한 2월 중순이나 가야 이렇게 좀 타볼 만한 시츄에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업계도 굉장히 움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소식도 없고, 그리고 별다른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신들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할리데이비슨 모터컴퍼니가 일부 의류제품 보증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보증기간이 연장된 제품은 가죽제품과 기능성 의류 FXRG 제품이며, 가죽 자켓, 조끼, 챕스, 원래는 1년이었는데 이거를 5년으로 이제 연장하고요. 가죽 나일론 자켓 바지 FXRG, 이게 원래는 5년이었는데 평생 보증기간이 된답니다. 단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 훼손일 경우 해당 연장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FXRG 제품인 헬멧, 장갑 등의 보증기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년이라고 합니다. 문의는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의류 영업팀, 자막 나가.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한남점이 확장 리모델링 오픈이 됐답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확장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쾌적한 쇼핑 환경으로 업그레이드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한남점을 오픈을 하고요. 오픈식에서 다이나 와이드 글라이드 공식 소개를 했답니다. 거기서 오픈을 해서 이제 그 손님들 와갖고 이제 보여준 거죠. 2010년형 다이나 와이드 글라이드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공식 딜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가격은 2,640만원입니다. 비싸. 가격이 세지만 할리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모터사이클 자발적 리콜 서비스를 실시한답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2008년 6월 6일부터 2009년 11월 19일 중 생산되어 한국에 수입 판매된 2009년과 2010년형 투어링 모델 629대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사유는 2009년과 2010년 투어링 모델 차대에 고정된 연료탱크 앞쪽 연결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연결 부위에 균열이 생겨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연료 유출로 인한 화재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모터사이클 소유자는 연료 탱크의 구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강제 장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밑에 자막 넣어드릴게요. 할리에서 이거 구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서 돈은 다 할리에서 지불하는 거거든요. 리콜 서비스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뭐 할리 이렇게 많냐? 할리 데이비슨 모터 컴퍼니 클래식 모터사이클 스포츠스타 48 출시됩니다. 원어민 말은 48인가 보죠? 예. 1948년에 출시된 피넛 스타일의 연료 탱크를 재현한 클래식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명은 XL1200X입니다. 그 피넛 스타일 연료 탱크가 처음 출시된 해가 48년이 됩니다. 1948년. 48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1200cc 에볼루션 엔진을 채택하고 낮게 설계된 서스펜션 편안한 1인용 시트를 탑재하여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해준다고 주최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하고자 하시는 업체 관계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협회나 선수협회, 뭐 KMF, 뭐 기타 등등의 뭐 쪽지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사전 검토를 해서 보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도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그 관심 가져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1월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재미있거나 혹은 뭐 그 정성이 담긴 댓글을 그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요번 달부터는 댓글이 소개된 분들한테 그 엔진오일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첨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그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쉘 50% 오일 그 시중에서 한 15,000원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은 저에게 쪽지나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자막을 통해서 어느 분인지 이렇게 그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툼에서 낙제생의 하루님, 이분 또 고정 팬이십니다. 오프로드나 엔드로 쪽은 왠지 머신보다 사람이 더 부각되는 계통 같아서 흥미가 이상하게 덜 나더군요. 최동관 선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레이스에서 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귀국하신 건가요? 일본 레이스는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최동관 선수 이제 선수협회 회장님이신데 7월달 정도에 8시간 스즈카 레그레이스에 참전을 한다고 합니다. 출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트럭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좀 제발 좀 스폰서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도전하는 8시간 레그레이스를 누가 좀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일본 마지막 전 뛰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내년 시즌 준비하고 있고요. 시즌 준비하는 와중에 체력 단련을 위해서 엔드로를 저랑 같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만 한번 갔다 온 거고, 이제 최동관 선수는 계속 거의 날마다 갑니다. 요즘에 좀 추워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오프로드나 엔드로 쪽은 왠지 머신보다 사람이 더 부각되는 계통 같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머신의 의존도가 가장 낮은 게 오프로드 쪽입니다. 사람이 잘 타야 바이크가 잘 나가는 거지, 바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초짜가 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레플리카도 똑같습니다. 어떤 스포츠나 사람, 라이더가 중요한 겁니다. 뭐 모터사이클은 라이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 머신을 좋아하시고 머신의 예쁜 자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튜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이분은 그런 그 머신에 대한 아주 그 화려한 디자인과 미려한 그 이 숨막히는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이크 매니아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파르타님, 바이크를 6년 정도 타면서 그냥 앞으로 겉만 알았지 막상 코너니 뭐니 기초를 모르다 보니 가끔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우코너는 잘 되고 좌코너는 무섭고 더더욱 기초 기본을 알고 바이크를 타야겠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이분은 특이하신 분인가 봅니다. 대부분 한국 분들은 좌코너가 잘 되시고 우코너를 무서워하시거든요.
이렇게 반대되는 나라들은 우코너를 이렇게 라운드를 돌잖아요.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우코너를 그쪽 나라 그 라이더들은 편하게 생각하고 좌코너를 무서워요. 잘 안 돌아봤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 같습니다. 우코너는 잘 되고 좌코너는 무섭답니다. 유학파신가? 예, 기초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이거를 돈도 안 되는데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면 안전하고 좋게 탈 수 있는 물건인데 그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 잡는 기계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는 반드시 이렇게 좀 탄탄하게 몸에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얀 혜성님,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으로 라이딩 테크닉을 배우는 것도 좋은데 날씨가 풀리고 기회가 된다면 라이딩 스쿨을 오프로드 모임에서 자주 해서 실제로 해보고 느끼면서 배웠으면 합니다. 잡지 같은 기사를 보면 BMW 라이딩 스쿨이니 조항대 선수가 라이딩 스쿨을 했느니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면 다 그 메이커의 바이크를 산 사람들이 대상이더군요. 그래요? 이런 치살대가. 그래서 라이딩 스쿨은 꿈에도 못 꾸네요. 저도 집에 이런저런 라이딩 테크닉 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태반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 라이딩 테크닉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더군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일반인에게 라이딩 스쿨을 실제로 열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좀 약간 라이딩 테크닉 책이나 뭐 이런 이론서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과 비슷한 서술을 하죠.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BMW 라이딩 스쿨, 뭐 조항대 스쿨 이런 게 바이크를 사지 않으면 안 가르쳐주나요? 좀 치사하긴 한데 그 사실 이런 것들도 비용이 막 발생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사의 모터사이클을 구입하신 분들에게 서비스로 이렇게 좀 해드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함께 소통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자는 취지였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같이 라이딩 스쿨을 오프라인에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그 문의가 들어오시는 뭐 쪽지라든가 아니면 메일을 오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확정이 되면 공지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날 풀리면 샤샹님, 이분도 고정팬이신 것 같습니다. 샤샹님, 예, 이분도 댓글을 자주 올려주시는 고정팬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레플리카 서스펜션 세팅 영상 세팅값 설정도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인 자료도 찾기가 힘드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히응.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사실 제가 오프로드 쪽에서는 서스펜션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자신이 있는데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뭐 조성호 선수한테도 배웠고 일본의 하지메라는 친구한테도 배웠고 마사시 선수의 머신 세팅을 직접 제가 해줬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프로드 쪽에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알차 쪽에서는 제가 시승만 좀 했어요. 시승만 좀 했는데 다른 기자들도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건드리지 않고 제가 일단 잡으면 브레이크, 클러치, 타이어 공기압 뭐 이런 것들만 세팅을 하고 탔었기 때문에 온로드 세팅은 뭐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압축과 그 신장과 뭐 요거에 이제 그 상관관계인데 워낙에 속도가 빨리 나는 또 그리고 사람의 라이더의 체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스펜션이 초기 하중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모든 바이크는. 그리고 압축이 되겠죠. 충격을 받았을 때 서스펜션이 압축될 때 압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올 때입니다. 이거를 염두를 해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앞 서스펜션, 프론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 뒷 서스펜션 얘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바이크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바이크가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찐따가 돼버립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서 한쪽밖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속주행에서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조향성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아주 좀 그 이상한 그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앞뒤 서스펜션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마치고 라이더의 기본적인 체중 요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스펜션의 컴프레션과 리바운딩 요거를 마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자기한테 정확한 세팅을 딱 해갖고 타는 게 가장 좋지만 기본적으로 상용차들은 그냥 사셔도 무리는 없고요. 굳이 하셔야 되겠다라면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현승만의 라이딩 테크닉 연구소. 오늘은 코너를 돌 때 코너의 기초 2편이 되겠습니다. 코너를 돌 때 발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출퇴근을 하던 뭐 투어를 가던 뭐 어디 이동을 하면서 교차로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뭐 골목길에서도 그렇고 항상 코너라는 걸 만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핸들만 꺾으면 돌아가는 코너와 모터사이클 코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그 체중의 이동이 조향을 지배한다 뭐 이러면서 머리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머리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머리만 대가리만 들이밀면 다 되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주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터사이클은 발로 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발의 중심, 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너를 돌 때 발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의 중심에 따라서도 바이크가 움직입니다. 이쪽 발에 뭐 힘을 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발에 힘을 줘도 이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역시나 몸의 중심이 이쪽에 실리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몸을 이렇게 갈 때 뭐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선회를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코너가 됐어요. 코너가 일단 이렇게 누워서 이제 좌코너로 돌아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방향 선회가 시작됐습니다. 선회가 시작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뱅킹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바이크가 이렇게 누워있죠. 누워있으면 몸의 중심을 어디가 두느냐 이랬을 때 스텝이 있는 대부분의 이제 매뉴얼 차량들이죠. 스텝이 있는 그런 스쿠터 말고 다른 이제 매뉴얼 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코너를 돈다고 하면 바깥쪽 발에 체중을 실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되 몸은 밖으로 빠져나가 있겠죠. 선회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무게의 중심은 바깥쪽 발에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깥쪽 다리의 중심을 두어서 무슨 효과나 이득이 있겠느냐 라이더한테. 그리고 레플리카든 오프로드든 이거는 바이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코너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만약에 뒷바퀴가 조금이라도 미끄러졌다, 체중을 바깥쪽에 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뒷바퀴가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드리프트 되면서 한번 잡아챌 수 있는, 라이더가 위기 상황을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뱅킹 시에 기본적으로 바이크가 기울으면 이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스텝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힘을 주면 넘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여기서 보완해주죠. 바깥쪽 다리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실제 그 모형 오토바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귀여운 오프로드 바이크가 있습니다. 이 모델명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제 같은데. 이거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불 나온다 이렇게. 이거 불 나온다 이렇게. 가스가 떨어졌나 보는데. 여기 사이드 스탠드가 안 잡혀. 그냥 하자. 이제 그 모터사이클이 이렇게 갑니다. 얘 서스펜션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죠. 그러면 코너를 여기서 사이드 스탠드 걸려 이거. 오씨. 그럼 이쪽 코너를 돌면 되지.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돌죠. 코너를 돌 때 사람이 이렇게 탑니다. 사람이 탔을 때 이 스텝에 무게를 실어주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쪽에 무게가 있거나 그냥 이렇게 사람이 아무 중심을 안 하고 사람이 이게 앉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유사시에 뒷바퀴가 밀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쪽 바깥쪽이죠. 이쪽 바깥쪽 스텝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그렇고 이제 연료 탱크에 니그립을 합니다.
이렇게 레플리카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행오프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삐용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계 뱅킹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쪽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끄러지네? 조향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미끄러지네 라고 하면서 라이더가 몸을 올려가지고 바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얘가 넘어지려고 하는 이 성질을 얘가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60km면 60km, 70km면 70km 무게추가 여기에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 넘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약간 보완해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이제 선수들도 다 이런 방법을 뭐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을 꼭 해두시고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크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좌측 코너를 돈다. 좌측 코너를 돌았을 때 이제 스텝을 이렇게 뭐 하거나 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그시 이 발에 좌측 코너를 할 때 이 발에 지그시 힘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쪽 발은 띄우고 이쪽 발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러면 몸은 먼저 간 다음에 이쪽 발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다가 바이크랑 접지를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복숭아뼈 있는데 이 부분이랑 스텝이랑 이렇게 딱 해서 그 바이크에 딱 프레임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자신의 체중을 이 왼쪽 다리 아니 오른쪽 다리 바깥쪽 다리죠. 바깥쪽 다리에 무게 중심을 하면서 버팁니다. 이쪽 다리는. 그러면 되퇴근에 그 좀 힘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힘들어지죠. 그래서 모터 스포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땡기면 가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체력전입니다. 모터스포츠를 하다 보면 서킷에서 직접 달리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스포츠라는 말이 드는 겁니다.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그 좀 더 그 접지력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숙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선수들이 스텝을 레이싱 스텝이라고 해서 뭐 뒤로 가고 이렇게 그 뒤로 빼고 이제 약간 높이고 이제 뱅킹이 너무 많이 하니까 막 다 꾸려갖고 그 약간 높이고 뒤로도 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스텝의 형상을 잘 보시면 일반 상용차들의 스텝은 이렇게 고무 재질로 돼갖고 이렇게 뭐 해갖고 조금 잘 미끄러지게 돼 있는 그런 그 형상인데 레이싱 스텝을 보면 이렇게 막 알루미늄으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그 많이 미끄러지지 않게 그 밀착되게끔 그렇게 만들죠. 그 이유는 바깥쪽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코너를 이렇게 돌 때 이게 스텝이 미끄러졌고 여기 힘을 주고 있는데 뿅 빠져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런 장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토GP 같은 데서도 가다가 갑자기 이쪽 다리가 이러고 들리는 그래갖고 전도하거나 뭐 이런 그 장면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다 이렇게 체중을 바깥쪽에다 싣고 그러고 이제 라이딩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도에서는 아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몸에 좀 익숙하게 익혀야 되고요. 뭐 이해가 좀 잘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좀 눈에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히 어떻게 뭐 이렇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분들끼리 텐덤을 이렇게 하세요. 코너를 들어갈 때 되퇴근을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좌측 코너를 들어갔는데 되퇴근에 힘이 들어가서 되퇴근이 딱딱하다. 그러면 일정 정도는 제대로 타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코너를 돌면 이제 좌측을 만져봤을 때 얘가 이쪽에 힘을 주고 있구나. 근데 체중을 지탱을 해야지 힘을 주라고 그러니까 되퇴근에만 힘을 주고 이 체중을 그 지탱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스텝에 체중을 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터사이클의 코너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테크닉이 들어가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도에서는 웬만큼의 접지력이 확보가 되고 웬만큼만 뱅킹을 해서 안전하게 다니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극한 상황이라든가 뭐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렇다고 너무 이제 막 나는 테크닉 이제 배웠어 다 죽었어 막 이러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그 노면이 너무 미끄러운 상황이니까 제발 안전 운전하시고 재미있는 것은 오래오래 재미있게 즐겨야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뭐 혹시라도 슬픔을 안겨주거나 뭐 이런 일이 없게 안전하게 오래오래 그 안전하게 타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 그래야 라이더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마 바이크를 가지고 직접 제가 밖에 나가서 뭐 브레이킹을 하던 뭐 코너를 하던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